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지금 이곳의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인간은 끝없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저 먼 곳의 근사한 삶을 동경하는 것은 인간 보편의 심리일 것입니다. 보바리 부인은 나 자신이다 라는 플로베르의 선언은 보바리 부인이 허영에 가득 찬 불륜녀 비판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아닌 곳을 꿈꾸는 인간 보편의 이야기임을 말해줍니다. 19세기 중반, 여전히 억압되고 폐쇄적인 사회에서 제 욕망을 거침없이 실현하는 주인공 엠마에 대한 묘사는 종교와 풍속에 반한다는 죄목으로 작가가 법정에서는 수모까지 겪게 했습니다. 문단에 스캔들이 된 플로베르의 역작 보바리 부인은 그럼에도 당시대 풍속에 대한 완벽한 재현과 치밀하고도 유려한 문체, 철저한 인물 심리 해부로 시대를 초월한 고전이 되었습니다. 엠마의 부도덕과 방종으로 이어지게 하는 권태와 환상의 경도는 보바리즘이라는 용어의 탄생이 말해주듯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인간 심리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이 작품의 독해는 엠마의 이야기임에도 보바리 부인으로 제목 붙여진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습과 의무만이 강요되고 여자 팔자가 뒤움박 팔자인 현실에서 어떤 여성이라도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순 없습니다. 두 명의 보바리 부인 중 샤를 어머니인 첫 번째 보바리 부인이 아들에게 집착하는 것은 그것만이 자기 실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꿈을 대리 충족시켜줄 아들조차 갖지 못한 엠마가 카사노바 루돌프가 던진 보바리 부인, 이것은 세상 누구나가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인 겁니다. 라는 대사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녀 마음의 정곡을 짚어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혹은 아내에 끌려 살다 인생을 망친 샤를이나 현실을 외면하다 파국에 이른 엠마에게 굳이 면죄부를 주자면 샤를에게는 선천적으로 주체적인 자의식이 없었고 보바리 부인에게는 자신의 욕망과 이상을 실현할 현실의 장이 부재했습니다. 자의식 없이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 인생을 살아온 샤를에게 결혼은 또 다른 엄마를 맞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엠마의 심정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샤를은 제 감정조차 제대로 모르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엠마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샤를과의 혼사에서 치운다라는 아버지 표현이 말해주듯 엠마는 죽은 오빠를 대신해줄 귀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감상적인 기질을 타고난 그녀는 어머니 부재 상태에서 삶의 모든 기술을 로맨스 소설로 익혔습니다. 수도원 시절 그녀가 책으로 접한 황금 날개를 가진 어린 천사나 멋진 기사와의 속삭임에 애달아하는 소녀 이야기, 온갖 미사오구 가득한 공상적 서사들은 그녀에게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수도원 시절이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생활, 이후 샤를과의 결혼에서 쉽사리 짜증을 내고 환멸에 빠지는 것은 머릿속에 꿈꿔왔던 삶이 이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지나치게 우직하고 둔감한 남편 샤를은 공감은커녕 고통의 근원일 뿐입니다. 샤를은 마치 연자방아 돌리는 말이 무엇을 빻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두 눈이 가리워진 채 제자리에서 빙빙 돌듯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처음엔 그녀 역시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느껴보려고 그의 가슴에 부싯돌을 그어보았지만 불꽃 하나 피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샤를 부부가 후작집 무도회에 초대받게 되면서 엠마는 비로소 욕망에 눈을 뜹니다. 그녀와 비교해 별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여자들이 온갖 사치와 화려함 속에 살아가는 것에 신경증에 가까운 히스테리를 앓으면서 말입니다. 파리 지도와 잡지를 구해보아도 그들 속에 끼고 싶은 욕망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사간 마을 용빌에서 젊은 법학도 지망생 레옹을 만나면서
숨통이 트이는 듯한 행복감을 만끽합니다. 그는 파리의 연극이나 소설, 더 나아가 사교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의 이별이 가져온 낭만적 고통과 슬픔은 남편에 대한 증오와 혐오로 이어지게 됩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관심이 없는 엠마는 이후 만나게 되는 루돌프나 그와 헤어진 후 재회한 레온과의 미래 속에서만 오직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맛봅니다. 그녀 역시 처음에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 신부도 만나보고 성당에도 가보지만 종교는 엠마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녀를 정복하고자 하는 남자들의 달콤한 미러 속에서 소설 속 주인공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사랑의 기쁨과 행복의 열정을 맛봅니다. 정작 현실을 읽어내는 것은 남자들입니다. 루돌프는 엠마를 보자 단박에 그녀를 알아챕니다. 도마 위에 잉어가 물을 그리워하듯 사랑을 동경하고 도시에서 살고 싶은 강렬한 욕구와 무신경한 남편을 말입니다. 호색한 루돌프에게 비친 엠마는 놀라운 순진함과 터무니없는 낭만성을 지닌, 그리하여 정욕뿐만 아니라 자존심마저 채워주는 신기한 매력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루돌프를 통해 사랑의 기술을 익힌 엠마는 이후 다시 만난 레온과의 연애에서 상류 부인의 우아함과 변덕스럽고 교태 가득한 정부의 모습을 오가면서 또 한 번 소설 속 여인이 됩니다. 삶은 온통 거짓이고 빚은 쌓이고 어린 딸을 비롯해 가족들은 방치되어도 그녀는 무신경합니다. 엠마는 현실 밖 모든 소설과 희곡에 등장하는 연인이자 주인공으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그 사랑과 행복의 감정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삶의 균열을 애써 모른 척했고 멀어져가는 사랑을 잡기 위해 돈으로 빈틈을 메웠습니다. 파산과 애인의 변심과 모욕으로 삶을 종결하기까지 엠마는 인생의 불만이 어디서 오는지 끝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샤를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은 바보였습니다. 그 무책임함 속에 어린 딸 베르토가 6살 나이로 방직 공장에 팔렸다는 결말은 섬뜩합니다. 오직 무탈하게 번성한 이들은 엠마 주변에서 그녀 가족을 이용하며 살았던 속물적 부르주아 레르나 오메와 같은 이들이며 엠마의 정부들 역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늘 다른 곳을 쳐다보았던 엠마에게 생의 시간은 지나간 것이거나 다가올 미래뿐입니다. 몽상 속에서 지나간 과거는 자유와 희망이 넘쳤던 행복한 시간으로 오인되고 미래는 백마탄 기사와 만들어갈 헛된 꿈들로 채워집니다. 그녀의 애인들이 설사 호색한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감상에 취해 머리카락 한 줌씩 잘라 교환하거나 저녁 종이나 영원한 사랑과 같은 대화만을 나누는 여인은 감당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갈구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같습니다. 엠마는 애인에게 편지를 쓰지만 그 대상은 루돌프나 레옹이 아닌 그녀가 꿈꾸는 황홀한 사랑의 주인공들이며 그 순간 자신은 그토록 부러워한 소설 속 여자들의 전형이 됩니다. 아버지 루올에게 칠면조와 편지를 받던 날 엠마는 잠시 현실에 눈을 뜨는 듯 했습니다. 대체 누가 자신을 이토록 불행으로 몰고 갔고 이 비극의 원천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녀는 그 밤 고개를 눌러 주위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엠마는 주위가 아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어야 했습니다. 답답한 시골 생활이나 자신과 소통되지 않는 남편은 불행의 근원이 아니라 삶의 도양이자 편안하고 안락한 안식처입니다. 레몬나무의 숲과 하얀 대리석으로 지은 성당이 보이고 뾰족한 종루에는 황새 둥지가 있는 곳에서 곤돌라를 타고 돌아다니고 그물 침대에 누워 흔들릴 것 같은 생활은
오직 엠마의 몽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엠마는 파리의 실상을 전혀 모르면서 잠시 엿본 후작의 무도회나 살롱의 요정과 같은 부인신문을 통해 막연하게 그곳을 꿈꿉니다. 정작 파리의 사교계에 몸담았다 하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세계를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녀의 자살은 출구 없는 삶의 귀결입니다. 플로베르는 보바리 부인을 통해 19세기 득세하는 부르주아의 속물성과 만연해 있는 낭만성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인간이란 모름지기 멀리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있는 것들은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지 않던가요? 지금의 독자들에게 파리란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숱한 사진들에 비견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삶 역시 분명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잠시 스쳐가는 비일상이거나 허상과도 같은 신기루에 가깝습니다. 누구든 남루하고 적나라한 삶은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으며 화려한 포장만이 전보인 그 세계에서 상대적 빈곤이나 박탈감은 자신을 진창으로 밀어넣습니다. 도달 불가능한 허상을 꿈꾼 엠마의 파멸은 당연합니다. 지금의 독자들에게 19세기 보바리 부인이 던지는 교훈이 미지의 욕망을 탐하는 어리석음 대신 도달 가능한 현실의 소망을 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꼰대라 비난받을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어디에도 결여 없는 삶은 없고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를 직시하는 일은 분명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